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강원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포츠 강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김태동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가끔 뵙다가 이제 또 자주 뵙게 됐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근데 좀 생소한데요. 도내 스포츠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이슈와 그 콘텐츠를 우리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스포츠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는 쪽으로 네네. 이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 FC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네네. 지금 지난 시즌에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정경호 신인 감독은 이제 부담은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정경호 감독님의 프로필을 제가 좀 봤더니 2003년도에 이제 입단을 하셨더라고요, 프로구단에. 네. 근데 한 12년도에 은퇴하면서 울산대학교, 김천, 성남FC에서 코치와 감독, 그다음 성남FC에서는 감독 대행까지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코치 생활을 오래 했던 경험이 그 김기동 서울 감독, 그다음에 조성환 그 부산 감독, 그다음에 김동윤 그 이랜드 감독이 오랜 코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감독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그 정경호 감독도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특히나 이제 정경호 감독이 이제 강원 삼척 출신입니다. 예. 아마 고향에서 부담감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이득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이제 선수들도 좀 교체가 있었습니다. 주축 네네. 선수들이 좀 떠나게 되면서 특히 양민혁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청소년 대표 출신의 김도현 선수도 있고 또 최정훈 국가대표 출신 홍철 선수 이렇게 좀 여러 명을 좀 영입을 하고 있죠. 네. 아마 이제 정경호 감독님께서 양민혁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간 이후에 예. 새로운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김도현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데요.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 이하, 20세 이하 국가대표로 이제 출전하는 경험이 있고요. 폭발적인 그 스피드하고 넓은 그 공간 활용 능력이 우수한 선수입니다. 아마 양민혁 선수의 대체 선수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최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FC가 작년에 득점으로 보면은 그 울산하고 똑같습니다. 62득점. 예. 근데 실점이 56실점이에요. 이 실점은 전북이 59 실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 57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강원FC가 56점으로 실점이 많은데 이런 수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정훈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최정훈 선수는 이제 빠른 스피드하고 왕성한 능력이 좀 완성한 활동이 있어서 상대 공격수의 수비를 상대 공격수의 저거를 좀 차단시킬 수 있는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경력이 많습니다. 네, 베테랑이죠. 베테랑이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패스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크로스하고 공격적인 플레이가 장점으로 K1 리그에서 한 4번의 베스트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정경호 감독이 유소년 축구 선수 출신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베테랑 선수를 영입한 거는 아마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영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강원FC 입장에서는 항상 유망주 발굴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시즌 성적이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원FC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게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홈구장들이 다 이제 그 종합 경기장이다 보니까 멀죠. 보는 게. 근데 사실 이 경기장 건립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부분이 좀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뭐 작년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용 구장에 대한 얘기는 좀 나왔었죠. 예. 하지만 이제 아마 정경호 감독님도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5년 시즌에 작년과 같은 우수한 성적이 많이 나온다면 아마 전용 구장 건립에 대해서 조금 활발히 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용구장에서 보는 경기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을 하느냐 재계약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보스만 룰에 의해서 이제 1월 1일부로 자유계약 선수가 돼 있지만 예. 2021년도에 토트넘과의 계약에서 2025년 6월까지 돼 있지만 옵션 연장이 있습니다. 1년. 예. 이게 이제 아마 토트넘에서도 아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손흥민 선수가 활약이 만약에 계속 좋아진다면은 아마 옵션 계약을 아마 발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라리가 리그의 그 바르셀로나, 예. 애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다음에 분데스리가의 그 미넨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무리뉴 감독이죠. 옛날 네. 저기 손흥민 선수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예. 무리뉴 감독의 트리키에 페네르바체 이 클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나라에서 경기하는 것도 좀 새로운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예, 재계약해도 좋고 뭐 계속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를 남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이 좋아지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건 뭐 아마 우리 팬들의 관심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2월에 전국 동계체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대회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요. 2월 18일서부터 21일까지 한 4일간 강원도,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경북에서 개최되는데요.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빙상 경기는 사전 경기로 1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그 설상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런 종목들은 2월 18일서부터 21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강원체육회에서는 그 마스코트를 공식 캐릭터인 강원이를 활용해서 예. 친근하면서도 활기찬 이미지를 강조했고요. 대회 슬로건은 특별한 강원의 겨울,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겨울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계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좀 뭉쳐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서울에서 열리네요. 네. 예. 태릉 국제 스케이트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전 경기로 개최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요것도 좀 강원도에서 했으면 네. 하는 욕심도 있네요. 예. 아무래도 뭐 올림픽 경기장이 있으니까. 예.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전국 체육대회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개최되는데요. 네. 동계 스포츠 체육대회는 12세 이하, 그다음에 15세 이하, 18세 이하, 그다음에 대학부, 일반부 5개 부분으로 개최가 됩니다. 예. 이건 이제 아무래도 하계에는 전국 소년체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동계 쪽은 없기 때문에 아마 통합해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도 지켜보면서 또 올림픽 때 누가 활약할지를 한번 또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